자,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관리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리에 있어서 점검을 보면 일상 점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일상 점검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매일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실시하는 겁니다. 이것을 일상 점검인데 주의사항을 보게 되면 경사가 없는 평탄한 장소에서부터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운행 전 점검사항을 보면 운전석에서 점검하는 내용은 게이지라든가 각종 게이지, 그 다음에 브레이크 페달 유격 작동 상태 또는 에어 압력, 룸밀러 각도, 그 다음에 경운기 작동 상태, 그 다음에 계기 점등 상태, 와이퍼 작동 상태, 스티어링 휠의 및 그리고 운전석의 조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운전석에서 점검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엔진 점검, 엔진 오일 양이라든가 또는 브레이크 오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 내용들을 점검하는 걸 엔진 점검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외관 점검이 있습니다. 자동차 외관 점검을 보면은 유리 상태라든가 또는 뭐 굴곡된 것은 없는지, 타이어 공기 압력이라든지 해서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운행 중에 점검사항을 보면은 출발 전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엔진 시동한 다음에 배터리 출력은 충분한지부터 시작해서 엔진 소리에 잡음은 없는지까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행 중의 유의사항은 조향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그리고 제동장치는 잘 작동되는지, 그래서 쭉 내려와서 차 내에서 이상한 냄새는 나지 않는지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 유의사항으로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운행 후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외관 점검, 운행하고 난 다음에 차체가 기울어지진 않았는지, 내가 혹시 운행하면서 나도 모르게 혹시 또 다음 운전을 위해서 한번 점검하는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고요. 엔진 점검도 있고 또 하체 점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행 전후에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운행 전 안전수칙을 보게 되면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운전에 방해되는 물건은 제거해야 된다는 거, 올바른 운전 자세 유지하고 좌석 핸들 후 경사경 조정, 그 다음에 일상점검의 생활화, 인화성이라든가 폭발성 물질의 차내 방치를 금지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화기 사용 방법, 요거 뭐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운행 중에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행 후에 안전수칙,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터보차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뭐 기계적인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터보차저는 배기가스 나가는 것을 이용해서 흡입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터보차저입니다. 그만큼 출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참고로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터보차저 점검 요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공학적으로 깊게 들어갈 내용은 없습니다. 점검 이론적인 것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차의 시기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CNG 자동차 있죠? 압축 천연가스, 요거는 그래서 CNG 연료의 특성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등점 마이너스 162도시라는 거, 그 다음에 옥탄가 120에서 136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세탄가는 좀 낮고, 그래서 연료 중에 탄소수가 적고 독성이 낮다까지 여러분들 요 CNG 연료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연가스 LNG죠. 그 다음에 CNG, LPG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스 공급라인 등 연결부에서 가스가 누출될 때의 조치 요령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건 뭐 냄새나고 뭐 이런 건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CNG 자동차의 구조를 한번 보시고 한번 재밌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시험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운행할 때 자동차 조작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브레이크 조작 요령, 한 번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말고 2, 3회에 나눠서 밟아야만이 그만큼 제동력이 더 커진다는 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악천 후 시에 여기 위에 있죠. 또 험한 도로를 주행할 때의 요령사항, 그 다음에 악천 후 시 자동차를 주행하는 요령,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운행 요령, 급발진, 급가속 피하라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겨울철 운행사항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BS 아시죠? 엔트록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제동거리를 좀 짧게 해주는 건데 안전하게 해주는 건데 사실은 일반 스키드 마크에서 나오듯이 쭉 나갈 때 ABS가 없는 자동차들은 그냥 쭉 나가지만 ABS가 만약에 걸려있다고 한다면 띄엄띄엄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았다 놨다 하는 건데 아주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조작력을 가능케 하고 제동력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ABS 브레이크의 특징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장치에 관한 사용 요령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키에 대한 사용 요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어 개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연료 주입구 개폐,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석 및 안전장치에 있어서 운전석의 등받이 각도 조절 방법이라든가 뭐 내 몸에 맞추는 거니까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잘 하겠죠. 그래서 이론적인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 지지대 조절 및 분리,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헤드레스트의 어떤 중요성을 깨달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전장치에 있어서 히터 사용 중에 발열, 저온 및 화상 등의 위험이 발생하는 승객들 어떤 부분들이냐, 뭐 어린이라든가 또 피부가 연약한 승객들 뭐 이런 부분에서 운전자 외에 승객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거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벨트 착용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 거기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기판 용어에 있어서 속도계 뭔지 아시죠? 자동차의 속도를 알려주는 거고, 회전계, 엔진의 RPM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타코미터라는 거고, 그다음에 엔진 온도, 수온계, 그다음에 연료계, 연료의 잔량 표시, 그다음에 주행거리계 얼마큼 뛰었는지, 그다음에 엔진 오일이 압력, 엔진 오일이 압력은 어느 정도인지 그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기 압력계, 브레이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전압계, 제네레이터의 상태라든가 배터리의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전압계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스위치가 쭉 있습니다. 전조등 스위치 조절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조등의 사용은 언제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제어 현가장치, 이런 것들은 요즘은 다 현가장치도 예전에 그냥 판스프링이라든가 콜스프링에 관련된 딱딱한 그런 기계적인 현가장치보다는 고급 버스일수록에 에어 스프링을 쓴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따라서 노면의 상태라든가 차량의 중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현가장치의 제어를 맡고 있는 것이 바로 전자제어 현가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응급조치 요령이 나옵니다. 상황별 응급조치에서 배기가스로 구별할 수 있는 고장을 보게 되면 무색 또는 엷은 청색음은 정상입니다. 정상인 것 같으면 배기구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무색이든지 옅은 청색인데 청색 나오는 건 거의 볼 수가 없고요. 안 보인다는 얘기죠. 완전 연소. 그 다음에 검은색이 나온다는 것은 연료가 공기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불완전 연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백색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흰 연기가 나오는 것이 더 안 좋은 겁니다. 엔진 오일이 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피스톤과 실린더 벽에 마모가 심하거나 아니면 가스켓이 새서 연소가스가 누설돼서 오일이 같이 연소될 때, 이때에 흰색 연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검은색 연기보다는 백색 연기가 나는 것이 더 안 좋다는 거, 이거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엔진 오버히트, 과열되는 것이죠. 냉각수가 부족하다든가 또는 물펌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냉각수가 돌지 않을 때 엔진이 과열되는 것을 오버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냉각수 점검을 항상 일상 점검에서 보듯이 항상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버히트가 발생할 때의 그 징후로 보면 운행 중 수온계가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운행 중에는 계기판을 보는 습관을 항상 둬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온도계입니다. 그래서 온도계와 그 다음에 엔진 오일 경고등이 있죠. 엔진 오일이 막혔다든가 없으면은 엔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잠시 뒤에 늘러붙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계기판을 항상 자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히트가 발생할 때 안전 조치들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급작스러운 펑크가 나게 되면은 핸들이 펑크난 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안전에 관련된 운전자의 응급 상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쭉 나와서. 그 다음에 장치별 응급조치가 있습니다. 엔진 계통에서의 응급조치 요령, 시동 모터가 작동되나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 추정 원인과 조치 사항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동 모터는 작동되지 않거나 천천히 회전하는 경우, 뭐 배터리가 잘못됐거나 시동 모터가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구별적으로 이렇게 잘 나타낸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엔진 오일의 소비량이 많다. 이때 추정 원인과 조치 사항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연료 소비량이 많다. 물론 정비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운전자가 또 참고적으로 이 정도의 상식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추정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기가스의 색깔이 검을 때와 그 다음에 오버히트를 한다. 엔진이 과열되었을 때 추정 원인과 조치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항계통의 응급조치 사항, 핸들이 무거울 때와 그 다음에 핸들이 떨린다. 이럴 때 핸들이 무겁다는 얘기는 파워 스티어링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겠죠. 오일이 부족하거나, 그 다음에 핸들이 떨릴 경우에는 밸런스가 맞지 않았거나 또는 조향 링키지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핸들이 떨리는 경우입니다. 이때 추정 원인과 조치 사항들 여러분들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브레이크의 제동 효과가 나쁘다. 이때 공기압이 굉장히 많을 때 그만큼 노면으로부터의 받는 면적이 그만큼 축소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미끌려지겠죠. 그래서 이때 공기압이 너무 과다할 때라든가 또는 너무 또 없을 때도 마찬가지고 누설됐거나 그다음에 라이닝 간격이 너무 넓거나 마모된 상태, 타이어 마모가 심할 때 이럴 때 바로 브레이크 제동 효과가 나쁘다는 거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다음에 브레이크에 편제동이 걸린다. 좌우의 제동력이 틀리는 거죠. 마모 상태가 틀리거나 하게 되면 편제동이 걸립니다.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고속일수록에 편제동이 걸리면은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요거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전기계통에서 응급조치에서 배터리가 자주 방전된다는 것은 어딘가 누전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펜벨트가 느슨하게 돼서 제네레이터에서 발전되는 전기의 양이 적거나 또는 배터리 액이 적거나 그렇게 돼서 또는 배터리 수명이 다 됐거나 했을 때에 나타나는 내용에 따른 조치사항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의 구조 및 특성에 있어서 동력 전달 장치, 이것은 클러치에서부터 바퀴까지가 우리가 동력 전달 장치죠. 그래서 클러치라고 하는 것은 요즘 뭐 자동 변속기 많이 쓰고 계시니까 클러치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설치돼 가지고 동력을 붙였다가 끊었다 하는 것이 바로 클러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계적인 것과 유압식이 있는데 클러치에 관련된 내용들 요거 기본적으로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쭉 나와죠. 그다음에 클러치 구비 조건, 냉각이 잘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패드처럼 말이죠. 라이닝으로 설치돼 가지고 회전하는 엔진의 플라이휠에 접촉되고 거기에 대한 스프링 압력으로 밀어붙여서 딱 밀착 부착시켜 가지고 동력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클러치니까 그거 한번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클러치가 미끄러지는 원인이 있습니다. 유격이라고 하죠. 완전히 페달이 맨 위에 있는 상태에서부터 힘이 닿는 데까지 힘 닿지 않게 살짝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격인데 약 10에서 15mm 정도, 그 정도가 가장 정확한데 그것을 유격이라고 하고 그 유격이 넓으면 동력 차단이 불량하고 너무 작으면 동력 전달이 불량합니다. 요거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격이 점점 쓰면 쓸수록 작아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압력판이 디스크 마모된 것만큼 자꾸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레버와 클러치에서 유격이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격이 전혀 없다거나 하게 되면 디스크가 다 닳았구나. 이걸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또 클러치가 미끄러질 때의 영향. 클러치가 미끄러지면 그만큼 손실이 디스크 자체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엔진에서 100을 주면 100이 다 변속기로 가야 되는데 그 100을 전달하는 게 클러치인데 여기 자체 내에서 슬립이 있다 보니까 80밖에 안 가면 나머지 20은 동력으로 쓰지 않고 손실되는 동력이라고 보죠. 그래서 클러치가 미끄러질 때 영향력이 쭉 나와 있습니다. 또 차단이 잘 안 되는 경우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격이 너무 커버리면 차단이 안 되고 유격이 너무 작으면 동력 전달이 불량하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변속기는 우리가 고속으로 놓으면 놓을수록 차 속도가 빨라지죠. 이거는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최고 속도를 놨다 하더라도 엔진의 속도는 변속기가 돌아가는 최고 속도보다 빠릅니다. 단지 회전력을 증대시키는 겁니다. 1단에다 놓는 것이 가장 회전력이 증대되는 거죠. 회전 속도는 줄고 힘이 가장 증대시키는 거. 그 역할이 바로 변속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타트할 때, 출발할 때는 무거운 차, 정차되어 있는 차를 갖다가 많은 힘을 줘서 일단 움직이는 관성에 의해서 차츰차츰 회전력을 줄여서 속도를 조금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최고 단수까지 갔을 때 그때는 엔진 속도가 그대로 가냐? 아닙니다. 1대1로 전달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종감속 장치에서 또다시 속도가 감해지기 때문에 가장 최고 속도가 와서 차가 120, 150, 200을 달린다 하더라도 엔진의 속도는 그보다 훨씬 빠릅니다. 단지 힘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변속기의 필요성은 단수를 조절하는 건데 가장 먼저 클러치에서 동력을 차단해 줄 수도 있지만 변속기를 중립에 놓아도 클러치는 돌아가도 차가 나가지 않는 무부하 상태로 놓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후진할 때 기어 변속을 해서 회전의 방향을 바꿔주는 후진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변속기의 필요성입니다. 자, 구비조건 나와 있죠? 구비조건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거의 다 자동 변속을 쓰고 있는데 자동 변속기의 장점이 나와 있습니다. 기어 변속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고 그 다음에 발진의 그 가감속이 굉장히 원활하기 때문에 승차감이 좋다. 그 다음에 조작 미숙으로 인한 시동 꺼짐이 없다. 그 다음에 유체 댐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격이나 진동이 적다. 이런 전문적인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그 이해를 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렇구나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상식적인 것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동 변속기의 단점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연료가 많이 먹고 구조가 복잡하고 값이 비싸고 그런 얘기인데요. 자동 변속기 오일의 색깔을 봅니다. 이 변속기 유압 관련된 오일들은 거의 다 붉은 색깔입니다. 특히 자동 변속기의 오일들은
붉은색이죠. 가장 좋은 것은 마치 그 포도주처럼 체리 주스 있죠. 체리 주스. 체리 주스처럼 아주 맑고 투명하고 육안으로 보긴다면은 정말 마시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고 향기가 좋은데 이게 점점 오염이 심해다 보면은 점점 검게 변합니다. 젓갈색 정도로 이렇게 변합니다. 짙은 갈색. 그러면 변속기의 내부적으로 디스크가 마모됐구나 또는 많이 오염됐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색깔로서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투명도가 없어지고 검은색이 될 때 니스 모양으로 된다는 게 이게 오일이 매우 높은 고온에서 녹되면 녹아버려요. 그래갖고 찐덕찐덕해진다는 거. 그 다음에 백색. 이때는 어떤 오일이든지 오일에 수분이 들어가면 말이 백색이지 그 뿌옇게 그 우유의 그 탁한 우유 색깔로 변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백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색깔로 보고 오일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